안녕하세요. 샤인동물 메디컬센터 내과 대표원장 김원중입니다. 반려인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먹냥보감. 오늘은 수술 전 검사에서 간 수치가 높게 확인된 경우 마취와 수술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중성화 수술을 위해 1차 병원을 방문했다가 마취 전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높게 확인되어 수술이 취소되고 정밀 검사를 위해 저희 병원에 내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중성화 수술은 대개 어린 나이에 하게 되는데 간 수치가 높은 경우 선천성 간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지 마취가 가능한 상태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간 기능은 마취 약물의 대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마취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간은 몸속으로 들어온 약물을 해독하고 분해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마취를 진행하게 되면 약물이 몸 안에 오래 남거나 예상보다 강하게 작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마취 회복이 늦어지거나 부작용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간 수치가 높을 경우 선천성 질환인 간 문맥 전신 단락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CT 검사를 통해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는 간 수치와 전반적인 기능 상태를 확인하는 기본 검사이고 CT 촬영은 간의 구조적인 문제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여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T 검사 결과 다행히도 간 문맥 전신 단락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검사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전체적인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수치라도 아이의 컨디션, 증상 여부, 그리고 다른 장기 상태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있는데요.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는데 그래도 수술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가능, 불가능으로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치의 정도, 원인, 그리고 아이의 전반적인 상태를 함께 보고 추가 검사나 관찰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마취는 단순히 잠을 재우는 과정이 아닙니다. 호흡, 심박수, 혈압 등 다양한 생명 지표를 동시에 관리하면서 수술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과정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마취 자체도 안전하다, 위험하다로 단순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맞게 어떤 약물을 선택하고 어떻게 모니터링 하느냐에 따라 안전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마취 전문 인력이 함께 참여하여 환자의 상태에 맞는 마취 계획을 수립하고 수술 중에도 지속적으로 심박수, 호흡, 혈압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해당 아이는 문제없이 중성화 수술을 마칠 수 있었고 회복 또한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수술만큼 중요한 것은 환자가 마취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입니다. 특히 간 기능처럼 마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정밀한 평가와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린 나이에 간 수치가 높을 경우 선천성 질환인 간 문맥 전신 단락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CT 검사를 통해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CT를 찍기 전에 혈압 검사를 했을 때 또 다른 수치들이 변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가 경미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간 수치가 조금 상승한 것 외에 의심해 볼 수 있는 다른 변화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간 수치가 높아서 마취를 하는데 걱정이 있었다면 반드시 CT 검사를 통해서 선천성 간 질환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간단하게 위 내시경이나 이런 소화기 내시경을 할 때는 주사 마취제를 사용해서 수면 내시경이라는 거를 이제 받게 되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말 그대로 주사제를 이용해서 이제 잠시 잠들게만 하는 마취입니다. 다만 개와 고양이는 조금 다른 게 있는데요. 대부분 전신 마취, 호흡 마취를 해야 합니다. 특히 CT 검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촬영을 원활하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호흡을 컨트롤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수술할 때는 움직임이나 통증을 전혀 느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하게 되는데 전신 마취 과정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숨쉬는 기도에 말랑말랑한 관을 넣게 됩니다. 그 관을 통해서 실제로 마취 가스와 산소를 폐에다가 직접 전달하는 그런 장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마취 전문 선생님께서 모니터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환자가 잘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서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말을 할 수 있지만
마취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 말을 걸어가지고 아프냐 안 아프냐를 판단할 수는 없겠죠. 전신 마취를 하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이제 심도 있게 마취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근육들도 이완이 되고 당연히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환자가 어떤 통증이라는 걸 느끼게 되면 이제 심박수가 달라진다던가 혈압이 달라진다던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마취 모니터기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변화들을 감지하고 알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수술을 할 수 있느냐보다 이 아이가 마취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반려동물들에게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샤인동물 메디컬 센터 내과 대표원장 김원중이었습니다.